영화 초반에 보면 이 어떤 이제 상가 내 시장에 점포를 뺏길 위기에 놓인 상인들의 그 농성을 돕는 변호사인데 그런다고 막 빨갱이라는 말을 들어요. 이게 빨갱이? 이거 말하자면 종북이란 뜻인지 이런 것도 좀 약간 명예훼손 같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? 예, 흔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명예훼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때 사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이 원지다 씨가 빨갱이인데 뭐 예를 들면 뭐 김정은이 내린 뭐 교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빨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침에 따라서 네. 이 농성 현장에서 뭐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빨갱이라든지 그렇죠. 이런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화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되긴 어렵고 대신 이 원진아 씨의 인격을 경멸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점을 토대로 이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. 모욕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모욕죄군요.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쇼핑센터 아주 고층의 쇼핑센터 이제 세운다고 이 시장 상가를 막 다 철거하려고 해요. 근데 그 상인들을 막겠다고 용역을 누가 깡패야? 니들이 깡패야? 시끄러운 줄을 알아. 이 건설 회사의 회장이 용역을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? 아마 합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뭐 20년, 30년 전에는 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TV 자료 화면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. 그렇죠. 근데 요즘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법들에 따라서 이 철거 자체가 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영화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법원에서 강제 집행에 관련된 결정문을 받았거든요. 법원에서 한번 정당성을 받은 이 뭐 철거, 뭐 허가받은 철거 업체라 사실 이 과정이 뭐 위법하거나 뭐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그 용역의 장세출, 김래원이 어떤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이 하는 일이 합법이라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이제 보면 이 용역을 쓴 사람이 이스트개발의 회장이지만 그 뒤에서 또 사주한 거는 최만수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죠.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용역을 써야 되나?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뭐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뭐 이런 걸로는 좀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?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. 이 뭐 건설사 혹은 이 뭐 사업주 시행자라고 그러죠. 시행자가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사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. 뭐 이런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. 사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. 하나는 내가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,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청을 했을 때 꼭 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두 가지거든요. 그런데 공사 방해 금지라는 거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는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. 그렇죠.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릴 때 이 공사라는 것은 그 예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이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이자 왜냐면 자기 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. 보통 대출을 받거든요. 그러면 대출에 따른 이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반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와 필요성 자체가 두 가지가 인정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 받아줍니다. 근데 거기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. 이제 어느 분이 오더니 여기 우리 농성하면 하루 50만 원씩 내야 된대.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금 장사도 못 하고 있는데 하루 50만 원씩?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농성을 중단해요. 근데 현실에서도 이렇게 정말 하루 막 50만 원씩 내고 이래야 돼요? 네, 실제로 간접 강제라고 그러는데요. 실제로 뭐 50만 원 이상 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몇백만 원씩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실제 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네. 뭐 얼마를 뭐 1,0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하면서 끝에 이렇게 간접 강제가 따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아하.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금보다도
이 간접 강제 조항 때문에 네. 그 이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뭐 손해배상 몇 천만 원 하라고 그래도 이건 뭐 2심 가고 3심 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네. 이 간접 강제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 예에서 이제 아실 수 있듯이 한 달이면 50만 원씩 한 달이면 1,5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뭐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겁니다. 그러네요. 1년이면 뭐 1억 8천이 되는 건가요? 그러네요. 뭐 무시무시한 돈이 되기 때문에 이 간접 강제 조항이 실제로 채무의 이행을 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네요. 있습니다. 그 돈 때문에도 농성 참 오래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. 예. 들고